다음은 스테르담 작가의 책 나를 관통하는 글쓰기에 나오는 내용과 저의 생각입니다. 1. 사람은 누구나 평범하다.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남이다. 나는 평범하지만 내 글은 특별한 이유다. 나는 나의 삶을, 남은 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삶은 특별해 보인다. 내 평범한 삶과 경험이 누군가에겐 특별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고 남의 입맛에 맞추거나 남의 반응에 따라 글을 쓰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나를 관통하는 글쓰기를 해나갈 때, 그러니까 진솔한 나를 내어놓을 때 사람들은 반응한다. 나의 특별함은 나의 진솔한 평범함에서 온다. 그것이 내가 글쓰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영감과 통찰이다. 난 평범한데 내 글도 평범할 텐데 사람들이 볼까? 관심을 가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평범하면서 동시에 유일합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쓰면 사람들에게 읽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위로와 위안, 감동도 줄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쓰자니 일기가 될 것 같고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룬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 역시 내 발목을 가장 강하게 잡는 건 다름 아닌 나인 것이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잘 왔다. 내 발목을 잡는 나를 데려다 앉혀놓는다. 마주 앉아 곰곰이 나를 관찰한다. 여러 겹의 가면을 쓰고 있다.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이다. 사회적 가면은 삶에 있어 고달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정체성이 규정된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어찌 보면 나름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것들이다. 직장인, 부모, 자녀, 친구, 작가. 글쓰기는 나의 페르소나로부터 시작되어 확장되고 또 확장된다. 글쓰기를 할 때 자기 검열, 내부 검열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의식하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쓰는 게 좋습니다. 펜 혹은 키보드에게 손을 맡기고 자유스럽게 글을 써보세요. 우린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 페르소나에 맞는 주제에 따라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페르소나가 많을수록 주제는 다양해집니다. 3. 글쓰기의 좋은 점, 질문. 글쓰기를 시작하고서 난 이전에 묻지 않은 것들을 자주 묻는다. 때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높은 수준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에 놀라기도 한다. 그 높은 수준의 질문은 바로 일상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당연하게 보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이전의 나보다 한 단계 수준이 오른 때다. 이 순간을 득달같이 알아차려야 한다. 그 순간을 만끽해도 좋다. 만끽하기 전에 그 질문을 메모하는 것이 좋다. 삶의 인사이트는 휘발성이 강해서 단 몇 초만 지나도 사라지고 만다. 글쓰기 전에는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는 비로소 살아낸다. 삶에서 나오는 질문은 글 속에 스며들고 그 글은 삶의 자양분이 된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하염없이 쓰는 이유, 거침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다. 글을 쓰다 보면 소재, 글거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질문, 세상을 향한 질문, 생물에 대한 질문, 사물에 대한 질문. 질문을 함으로써 깨달음과 통찰을 얻게 되고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4. 일상은 당연하고 평범한 게 아니다. 일생일 때의 사건이자 다시 오지 않을 추억일 수 있다. 지금 각자가 가진 페르소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한다. 그리고 잠시 한 발짝 물러서 경계 안의 나를 조망해 본다. 내가 나의 일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되어 나의 일상을 보는 것이다. 그저 반복하던 나의 일들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내 글쓰기 강의도 그렇다. 처음 글쓰기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글쓰기나 브런치 사용법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나의 일상이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입사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고장난 전자계산기, 얼마 전에 두동강난 넥밴드 이어폰, 서랍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용도를 알 수 없으나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아침에 일어나 욕실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치약, 아무 생각 없이 나누던 동료와의 대화, 회사에서 힘들어 양손 가득 먹을 걸 사들고 퇴근하여 가족들과 맛있게 먹은 저녁 등. 근래 내가 글로 썼던 것들이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평범한 게 아니다. 일생일대의 사건일 수도 있고 다시 오지 않을 추억일 수 있다. 사람은 기록하고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자꾸만 일상을 제외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네 일상을 적어 내려가야 하는 이유다. 일상이 평범한 건 우리가 평범하게 보기 때문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되어도 남에겐 평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각자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 유일한 경험입니다. 서로가 완전히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할 수는 있으나 조금이라도 다릅니다. 같은 곳,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겪었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 나의 일상도 충분히 글거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5. 통찰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특히 글을 쓰고 나서는 삶의 통찰이 풍부해진다. 같은 일상을 다르게 볼 줄 아는 관점. 그럼으로써 마침내 변화되는 나의 삶. 고여있는 느낌에서 자유롭게 확산되는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찰의 선물이다. 글쓰기의 장점입니다.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 나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내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6. 글을 쓰고 나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 샤워를 하다가 영감이 떠오르고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샴푸로 따가운 눈의 고통을 잊어가며 메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마침내 그 영감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나면 세상에 없던 통찰이 내게 생기는 것이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설거지하다가, 산책하다가, 머리 감다가, 양치질하다가 글감이 생각납니다. 그것을 메모하고 글로 옮겼을 때 희열과 깨달음, 통찰을 얻습니다. 7. 글쓰기는 마법이다. 다른 창의적 예술 못지않게 생명수가 되어준다. 이 생명수는 공짜다. 그러니 마셔라. 마시고 채워라. 스티븐 킹. 글을 쓰면 나를 알게 되고 내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가 됩니다. 내가 강해집니다. 글이 나의 생명수가 되어주는 겁니다. 꾸준히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